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저지른 성희롱에 대한 여고생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긴급조사에 나섰더니 폭로 내용의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재학생이 교사에게 당한 일이라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교사가 학생의 오리 나간 스타킹을 보고는 유혹하려는 것이냐고 말했고 지휘봉으로 학생의 신체를 찌르고 밀었다는 등의 주장입니다. 폭로글이 올려진 지 닷새 만에 50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창원의 또 다른 여자고등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와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성차별과 성추행을 규탄했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로 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두 학교 전교생을 전수조사한 결과 SNS에 나온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이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또 확실히 확인된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미 수업 배제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수업 배제를 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은 우선 교사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적인 피해를 준 이번 문제를 두고 교육당국이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한국 GM 창원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700여 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직접 고용에 물꼬를 텄지만 실제로 회사 측이 정규직으로 고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774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들 하청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이라며 한국 GM에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불법 파견 774명 가운데는 올해 2월 하청업체 변경으로 고용 승계가 안 돼 사실상 해고된 64명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GM은 7월 3일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한 명당 1,000만 원씩 모두 77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한국 GM에 부과할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GM의 불법 파견 문제가 13년을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2013년과 2016년 민형사적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한국 GM은 대부분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지 않았습니다. GM이 계속해서 법을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리고 시간을 질질 끌어왔기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해고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라도 한국 GM 관계자는 회사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2013년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한국 GM의 직접 고용 문제와 별개로 파견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최근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에 자신의 차를 부딪혀 더 큰 사고를 막은 일이 있었죠. 함안의 고속도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힙니다. 갑자기 차선을 넘더니 갓길 쪽으로 향합니다.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화물차를 추월해 앞을 가로막습니다. 자신의 차로 서너 차례 부딪혀 속도를 줄인 뒤 갓길에 세웁니다. 화물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300여 미터를 더 달리다 승용차가 일부러 사고를 내면서 가까스로 이곳에 멈춰섰습니다. 뇌전증을 앓던 화물차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걸 보고 황급히 2차 사고를 막은 겁니다. 1차 추돌을 딱 했을 때는 저도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그 당시 그 상황이었으면은 그 상황을 본 사람이면은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박 씨는 직접 119에 신고한 뒤 40대 화물차 운전자를 응급 조치하고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옮길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착했을 당시 차량이 탈출한 상태였고 매우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태라 더 이상의 운전은 불가할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게 고의사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한편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가방 속에 작은 우산을 하나 넣어 다니셔야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5에서 20mm로 비의 양이 적겠고 내리는 범위도 좁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데다가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자외선 지수는 계속해서 높겠습니다. 또 오늘은 대기질도 다소 탁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높게 나타나겠고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낮은 구름이 많이 깔리면서 흐린 모습이고요. 곳곳에 옅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동부 지역이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의령과 함안 28도, 창원이 26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은 가운데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고요. 6월로 들어서면서 날씨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 3명은 단일화를 추진해왔으나 이호환 후보가 일찌감치 단독 출마를 선언했고 김선유, 박성호 후보는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도 균열이 생겨 결국 세 후보가 모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박성호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김선유 후보를 비판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성 광장 조성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역사진주 시민 모임은 어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상돈 조규일 진주시장 후보가 진주성 앞 광장을 시민의 뜻을 모아 조성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의원 후보자 2명, 시의원 후보자 14명도 이 같은 입장의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동 악양면 동정호 일원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동 생태해설사회는 동정호 왕버들 군락습지에서 금개구리 성체 8마리와 30에서 40개 알무더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개구리는 2012년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됐으며 경남에서는 합천군 정양지 일원 습지에서 유일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경남의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경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3.59%로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2년 주간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주택시장은 조선업계가 수주 절벽에 몰리던 시기인 지난 2016년부터 하향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